우리처럼 사는 얘기, 우리들의 얘기, 하고 싶은 얘기, 물어보고 싶은 얘기. 우리에게는 이야기가 필요해. 우리에게는 진짜 이야기. 살다 보면 마음에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콘텐츠로 답해보는 팟캐스트 이야기가 필요해입니다. 오늘도 마케터 셋이 함께하고 있고요. 저는 도서전에서 책 8권을 사고 온 강세영입니다. 도서전에서 8권 산 손혜진입니다. 저는 책을 7권 구해온 임보람입니다. 들으시면서 추측하셨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도서전입니다. 서울국제도서전 되게 핫해서 저희도 한번 다녀와 봤고 그 얘기를 오늘 깊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와, 도서전 정말 뜨거웠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오늘 함께 얘기할 질문은 왜 이렇게 도서전에 열광할까? 우리는 언제부터 도서전에 이렇게 열광하게 됐을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도서에도 맞닿아 있고 또 저희가 마케터다 보니까 이런 행사 준비도 많이 했고 또 이런 열광하는 어떤 행태?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요번에 도서전 저는 열심히 티켓팅해서 갈 생각은 사실 못하고 있었는데 보람님이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티켓팅도 해보자 막 이렇게. 보람님은 왜 처음 가고 싶었어요? 작년에는 제가 일정이 안 돼서 못 갔었는데 올해는 천만 영화를 보는 것처럼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네이버 예약에서 이번에 티켓팅을 하게 되면서 한번 써봐야겠다. 일의 연장선상. 네,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해봤죠. 근데 수량이 많진 않았는지 거의 뭐 30초 컷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희가 티켓팅부터 할 얘기가 진짜 많은데. 그 얼리버드로 매일매일 정해진 수량이 있고 티켓팅을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저는 아이돌 팬으로서 난 이제 티켓팅은 하나는 건질 수 있어.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럼요. 저도 믿었는데. 근데 저희 못하고 결국에는 그 일반 티켓팅을 한 거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얼리버드가 그렇게 싼 것도 아니에요. 였고, 그냥 티켓도 아주 비싸지는 않았다. 그리고 어쨌든 못 구하는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그쵸. 그쵸. 당일 티켓도 팔았던 것 같아요. 그쵸. 거의 얼리버드 티켓 한 4일 했나요? 네, 보람님이? 네. 4일 연속 실패하고 그냥 일반 티켓으로 다녀왔다. 그런 걸 보면 이 티켓팅까지도 이 도서전의 어떤 문화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니까요. 그 얼리버드 티켓을 살 수 없다. 여기서부터 좀 되게 바이럴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12,000원이었잖아요, 정가가. 그냥 하면 되는데. 되게 큰 금액은 아닌데, 그러니까 얼리버드가 이때 했을 때 지금 이 도서전에 가 있는 20, 30대 여성들을 생각하면 티켓팅 나 자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모임일 것 같긴 한 거예요. 맞아요. 사실 책 한 권보다도 싼 가격인데 재밌는 문화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티켓팅도 힘들었는데 당일 입장도 쉽지 않았잖아요. 저희는 목요일에 연차를 내고 오픈런을 했던. 맞아요. 금토일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첫날보다는 그래도 둘째 날에 좀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목요일에 가기로 했는데 세상에. 그러니까요. 저희가 거의 9시 한 20분 정도에 도착했더니 이미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 있었고 그래서 입장을 저희도 한 10시 10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날이 한국 월드컵 경기 있는 날이라서 그래도 좀 한산하지 않을까 했는데 진짜 사람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을 정도로 저는 봉은사역으로 갔는데 봉은사역 개찰구부터 줄을 서서 올라가는 게 정말 기이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코엑스는 항상 갈 때마다 헷갈리잖아요. 하지만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뭔가 큰 가방을 맨 여성들이 가는 곳으로 따라가면 될 것 같았는데 역시나 맞았고요. 현장의 첫인상이 어땠는지부터 그럼 좀 얘기를 해볼까 봐요. 저는 도대체 언제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도서에 열광했는가. 지금 뭐 텍스트힙이라는 것도 나온 지 벌써 한 2, 3년 되는 것 같고 최근에 민음사나 김민경 편집자님이 유명해지면서 좀 많이 오려나 했는데 너무 많은 인파였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재밌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저도 일단 가자마자
제일 궁금했던 부스가 미눔사 부스였고 미눔사에서 세계문학 전집 500번째 책이 나왔다고 해서 저 책은 여기서 사면 되게 의미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미눔사 부스로 갔으나 너무 줄이 길어서 이거는 기다릴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사람이 없는 부스로 발길을 돌렸던 그게 좀 첫인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구경하는 줄은 물론이고 결제 줄이 되게 긴 거예요. 그나마 사람이 없을 때 좀 더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체력과 시간 이슈 때문에 뭐 한 절반만 즐겼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도서전에 열광하는가 언제부터 이랬나 얘기를 저희 나름의 답을 한번 좀 생각해보면 어때요? 좋아요. 뭐 도서전이 유독 더 그렇기는 한 느낌이긴 한데 최근에 문구 페어였던 인벤타리오 두 분 다 갔다 오셨잖아요. 이런 아기자기한 뭔가를 살 수 있는 그런 페어들 자체가 다 인기인 게 아닌가. 근데 이제 도서전은 우리가 책을 그래도 좀 보고 하는 사람들이라서 더 크게 느껴지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저는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일종의 떴다방 같은 떴다만까지 간다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야 여기가 뭐 어떻대 하면 줄로 쭉 가고 저기가 어떻대 하면 쭉 가고 어떤 이거 하나에 뭔가 깊이 있게 빠진다기보다는 이제 그걸 가지고 노는 문화, 그걸 굿즈로 승화하고 아까 우리가 말했던 티켓팅부터 오픈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의 문화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했고요. 말씀하신 인벤타리오도 그렇고 뭐 최근에 불교 박람회도 몇 년간 계속 바이럴이 되잖아요. 그런 게 젊은 세대들의 하나의 놀이 방식이 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확실히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를 가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또 우리나라 포모에 굉장히 그쵸.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슈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를 생각하면 그 문제집을 만드는 출판사들도 되게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쪽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딱 2030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도서들이 되게 집중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 생각하면 진짜 막 센수학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진짜 문제집 이런. 그렇게 보면은 도서업계 분들은 어찌 보면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게 작년에 잘 되면서 작년에 못 갔던 사람들 그리고 작년에 그 경험이 좋았던 사람들이 만족도가 있어서 올해도 또 잘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도서를 만드는 분들은 어쨌든 크리에이터고 컨텐츠를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좋아하는 것들을 잘 저격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부스들이 재밌는 부스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정말 기획이 됐다. 기획력이 이씨 들어왔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맞아. 즐길 거리는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우리가 북페어에 갔다고 하면은 기대하는 것들이 있고 너무 팝업의 시대이기 때문에 뭘 사러 가서 그 외에 추가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당연한 세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작년과 다른 경험을 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이 출판사의 평판이나 그날의 판매 수익 이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줄 거라서 저는 점점 더 신경을 쓸 거고 그게 이제 뇌절까지 가기 전까지는 더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좀 상승세를 탄 게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도 어쨌든 서점가를 되게 활성화시켰고 그리고 지금 미눔사 TV의 어떤 성공 그리고 그 출연진들의 성공 이런 것들도 저는 분명히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공중파까지 너무나. 나오는 상황인데 그 사람을 볼 수 있나? 그것 때문만 가는 사람들도 꽤 있었을 거고 그럼요. 그게 아니더라도 그것도 볼 수 있대라는 마음으로 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저도 좀 조금의 기대는 했거든요. 저희가 들어가면서 무조건 믿음사 부스 먼저 가자 했고 가면 당연히 유명하신 분들을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대기 줄 아예 부스 안도 들여다보지 못하고 나오게 된. 근데 유명인들이 너무 많이 와요. 이 행사에. 예를 들어 그런 미눔사의 스타가 된 그 직원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전 대통령도 방문하고 맞아. 그리고 무제 대표님도 계시고 여러 명의 그런 인기 셀럽들이 오고 그리고 심지어 또 나는 솔로 출연자도 있잖아요. 나는 솔로를 좋아하는 제 친구는 저한테 북페어를 그냥 제가 평소에 갔다면
갔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갔을 친구가 누구 봤냐? 이렇게 연락이 왔다. 그것은 뭐 어쨌든 맞물려서 이 화제의 중심에 책이나 출판계나 도서전 같은 것이 있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확실히 트렌드긴 하다. 약간 확실하게 대축제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날 거기 하루만큼은 가면은- 월드컵보다 그럼요. 또 월드컵? 뜨겁다고 생각해요. 월드컵보다 제 PDS는 더 뜨거웠습니다. 팝업 같은 거랑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팝업에 되게 열광했던 게 불과 한 3, 4년 전쯤이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즐기고 나니까 좀 시들시들해지면서 전시가 뜬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오히려 전시를 많이 보러 간다. 근데 반짝하는 거 말고 조금 더 진짜 같은 거 이런 거를 찾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 이런 페어까지 찐들이 모여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모여있는데 까지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동의해요. 맞아요. 텍스트 힙으로 간 것도 이제는 이게 너무 마이너여서 힙해진 거잖아요. 주류는 안 힙하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이제 팝업 너무 다 가는데 나는 좀 더 기획되어 있는 좀 더 전문성이 있는 전시로 간다.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라도 책이 주목받고 화제가 돼서 다행인가 싶으면서도 그 기저를 생각했을 때는 아무도 안 읽어서 힙하다니 이게 유행인 게 반가우면서 속상해. 왜냐하면 유행은 끝나니까. 끝이 있으니까. 근데 저도 그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가기 전에 사람들이 하도 굿즈 장사다, 막 굿즈 사러 간다 막 이래가지고 되게 본질이 흐려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을 좀 하고 갔거든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책이 되게 메인이고 그리고 출판사들 자체에서도 이 행사가 되게 그들한테 중요한 행사여서 이때 맞춰서 새롭게 기획된 책들을 되게 많이 내보내고 있어가지고 물론 저희가 굿즈를 좀 피해 다닌 것도 있지만 제 눈에는 막 그렇게 뭐 주객이 전도된 행사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동의하는 부분은 대형 부스보다 오히려 소규모 부스들을 봤던 건 되게 좋았던 경험이었어요. 그 비홀 마지막 끝자락이었나요? 이런 큰 서점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던 책들을 좀 볼 수 있었던 게 좋았고 사실 이제 제가 북페어에 기대하는 것이라면 그 책을 만든 편집자가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만들었는지 작가가 어떤 마음을 썼는지들을 좀 더 밀접하게 들어보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큰 부스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고 진열을 멋있게 해놓은 정도라서 저는 좀 그게 좀 아쉬웠고 근데 오히려 소규모 브랜드들이 있는 쪽에서는 이거 제가 쓴 건데요 하면서 설명해 주시고 이거 제가 수입한 건데요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그들의 의도를 들을 수 있어서 훨씬 좋았던 경험이었어요. 그런 걸 좋아하신다면은 독립출판 페어를 가시면 그쵸. 너무 좋아하실 근데 것 같은데. 독립출판 머니미트 같은 것 가면 그것도 또 이제 기차처럼 서서 못 그것도 쉽지 듣잖아요. 않지. 근데 오히려 여기서는 그 대형 부스로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가니까. 조금 더 편하게 관람할 수 있었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올해 도서전의 주제라고 하면은 인간선언, 두드리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고 저희가 소개글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요약을 한번 보람님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6년 서울국제도서전의 주제는 호모 두드리다. 두드리는 한국의 옛 문헌에 등장하는 신화적 존재로 도깨비의 원형이다. 또 대장장이의 옛 이름이기도 하다. 두드리는 불 앞에서 달아나지 않고 불을 응시한다. 지금 우리 앞에서 AI라는 불이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이 불을 피할 길은 없다. 그렇다면 이 세찬 불길 앞에서 우리에게는 어떤 슬기가 필요할까? 여기에 인간과 AI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AI는 가장 확률 높은 답으로 가능성의 문을 닫는다. 인간은 더 큰 질문으로 그 문을 다시 연다. 인류의 사유가 매번 한 걸음씩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것은 확률이 가리키는 답이 아니라 그 답 너머를 향한 질문 덕분이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질문들의 기록이 바로 책이다. 인간은 확률이 정해준 답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다. 인간은 그 답을 자신의 뼈아픈 경험이라는 뜨거운 불 속에 다시 던져놓고 맹렬한 질문의 망치질을 거듭한다. 과거의 패턴 속에서 정답을 반복하는 기계와 달리 인간은 끝없이 질문함으로써 이 세상에 아직 창조되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의 길을 열어젖힌다. 안전한 대답을 거부하고 100만 번씩이라도 미지의 삶 속으로 뛰어드는 자. 그가 바로 호모 두드리다. 2026년 서울국제도서전은 그 질문들이 모이는 자리다.
지금 당신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 글이 너무 좋았어요. 이게 김현수 작가님이 AI랑 같이 썼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공동 작성 김현수 클로드 제미나이 이렇게. 맞아요. 저는 공동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 각주까지가 이 글의 완성이라고 생각해서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네, 우리도 다 제미나이랑 클로드랑 글 쓰잖아요. 하지만 이런 글을 써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우리가 AI가 생겨서 사람들이 책을 안 읽고 글을 안 써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더 필요한 걸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과 더 어떤 큰 차이가 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같은 불을 쓸 줄 안다고 해서 같은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의 앞에 질문이랑도 되게 저는 이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딸깍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3초면 답을 얻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이 종이책을 굳이 왜 읽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의문점? 을 여기 이 글에서 좀 해답을 줬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냥 이 호모 두두리라는 말 자체가 너무 느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선언이란 말도 멋있고. 그래서 나는 호모 두두리네. 내가 호모 두두리면 좋겠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주제가 도서전 전반에 걸쳐서 내게 좀 체험적으로 왔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았고요. 강연이나 이런 것들을 들었으면은 좀 달랐을 수 있겠는데 주제는 주제대로 있고 각자의 부스들은 그냥 부스들이 있는 느낌이었고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구매한 책 한 권이 유유 출판사에서 나온 일상 질문 사전이라는 책이고 100가지 물건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이 도서전을 위해서 기획돼서 나온 것으로 아는데 이 정도 정성들은 좀 기울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다. 저도 혜진님이랑 되게 비슷해요. 이 주제가 너무 좋았고 하는데 사실 현장에서 그것을 느끼기엔 좀 어려웠고 저희는 근데 또 다 강연이나 세미나를 듣지는 않아가지고 더 못 느꼈을 수도 있는데 그 뭔가 관통하는 컨셉이 있지는 않았다. 그리고 약간 좀 다른 얘기지만 그 호모 두두리라고 하면은 저희야말로 진짜 호모 두두리가 아닌가. 맨날 질문하잖아요. 마음에 남는 질문. 우리 이야기가 필요해가? 이야기가 필요해야말로 정말 호모 두두리다. 그러네. 우리 약간 이 시대적 맥락을 함께 하고 있고 정말 인간 선언이다. 그럼 저희 부스 중에서 마케터의 시선으로 좀 좋았다? 인상 깊었다? 하는 것들도 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못 가본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후보가 좀 적긴 하지만 저희 안전가옥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부스 자체도 되게 팝하고 예뻤는데 그런 것보다도 그 스태프들이 이 책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어떤 부스는 되게 화려하게 되어 있지만 책에 대한 추천을 하는 스태프들을 보기 어려웠는데 안전가옥은 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으면 어디선가 스텝이 나타나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서 이런 이야기다.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같은 것들을 되게 밀도 있게 설명해주는 큐레이터들이 있는 것이 제가 기대했던 도서전의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안전가옥 좋았는데 장르 소설을 다루는 출판사라는 그런 컨셉이 되게 뚜렷하게 딱 보였고 정말 많은 장르 소설들이 이제 쭉 진열이 되어 있는데 그 책들 앞에 줄거리 소개들이 너무 잘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하나하나씩 좀 보고 있는데 직원분들이 와가지고 또 그걸 너무나 맛깔나게 하나씩 또 소개해 주셔가지고 아 여기 정말 에너지가 넘친다. 되게 책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신다 이런 솔깃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몇 권 이상 사면은 다 같이 막 박수 쳐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에 뭔가 에너지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부스에서. 그래서 안전가옥도 나름의 팬층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그 여의도에서 했던 팝업 스토어도 한번 갔었는데 그런 박수 쳐주는 문화들을 보면서 제가 되게 생경했었거든요. 네,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나 보죠. 그 팝업을 할 때마다 그런 걸 하시는 아, 분들이. 그게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 전통 같은 거구나. 그 출판사에. 재밌다. 그런 게 좀 재밌었어요. 아, 우리 그 얘기도 있잖아요. 그 진보관소. 아, 그쵸. 그 3만
10만 원 이상이었나? 얼마 이상을 사면 그 짐을 보관해주는 것이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동선이라고 생각했고, 저희도 막 몇 권 안 샀는데 막 무거워가지고 쩔쩔 맸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잘 포착한 그 짜투리 공간을 활용한 안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좋다. 저도 이제 애초에 기본 무게가 있으니까 더 사고 싶은데도 못 사겠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더 사도 되겠다라는. 센스 있었다. 진짜 센스 있었어요. 세영님은 어디가 제일 인상 깊었어요? 저도 완전 가옥 인상 깊었고, 근데 좀 계속 기억에 좀 남는 거는 김영사가 이제 진명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물을 읽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읽는 힘 자체를 어떤 체력같이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헬스장 컨셉으로 해서 했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를 들어 최지청 교수님의 얼굴에 그런 우그락부그락하는 트레이너들을 합성해놓고 막 이렇게 한 것들이 인상이 깊었어요. 이제 저는 이제 김영사 정도까지가 갈 수 있는 어떤 멀리 간 거요. 예. 하지만 저도 컨셉상으로 기억나는 곳은 김영사기는 해요. 그리고 저 어떤 느낌이었냐면 도서전이라고 해서 책을 나열해 두는 것은 서점에서 뭐 그 출판사 코너 가는 거랑 큰 차이가 없는 느낌인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 다른 경험을 하기 원하니까 뭔가 컨텐츠적으로 좀 준비돼서 와야 되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작은 부스들은 공간이 뭐 적고 뭐 이래서 여력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좀 다른 고민을 한 곳이 마음이 쓰였어요. 그냥 마케터라서 그런 것 같긴 해요. 하나라도 뭐라도 더 해보려고 한 곳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그게 내 취향에 안 맞는다 하더라도 마음이 더 갔다. 가령 뭐가 있었을까요? 뭐, 저, 김영사가 그랬고. 그리고 문학과 지성사가 그 직원들이 추천한 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처음에는 출판사 직원이니까 다 편집자 이런 사람을 생각한 거예요. 근데 경영지원팀 누가 추천한 책 이렇게 있어서 그렇지. 사실 출판사도 회사고 그런 나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보다는 책에 좀 더 가까운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의 책 추천을 받는 것이 좋았고요. 그리고 출판사의 축제구나라는 느낌을 거기서 받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막 부스에서의 특징을 느끼지는 못했는데 창비 책을 많이 샀거든요. 뭔가 사고 싶게 만든 책을 많이 만들었네? 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창비에는. 창비에서 뭐 사셨죠? 창비에서 3권 샀는데요. 지금 2권을 가져왔는데 도서전을 겨냥해서 신간이 많이 나왔어요. 그 창비가 그걸 되게 잘 눈에 띄게 전시를 해놔서 그걸 보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산 것은 창비였고 저는 문학동네 책은 하나도 안 샀어요. 그게 저도 얘기하고 싶었던 포인트인데, 문학동네는 부스가 진짜 컸잖아요. 근데 되게 밋밋한 부스였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냥 교보문고에서 깔아놓은 것처럼 그냥 매대가 깔려져 있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문학동네는 워낙 베스트셀러가 많은 데다 보니까 그냥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온 느낌이 좀 아쉬웠다. 그것도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은 다 이미 있는 책들이 많아서 살만한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은희경 작가님 신간이 있어서 그걸 고민을 했는데 이게 너무 웃긴 게 되게 두꺼웠어요, 걔가. 맞아요. 그래서 얇은 창비책은 상대적으로 얇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부담 없이 살 수 있었다. 이 도서전은 워낙에 책이 많으니까 두꺼운 책은 나중에 서점에서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맞아. 근데 요 문학동네 자선시집 요게 이번에 나온 책이 아닌가요? 이거는 북클럽용 시집. 북클럽 가입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문학동네 부스를 비평했지만 아쉬움을 이야기했지만 5만 원을 내고 북클럽에 가입하고 왔습니다. 왜 가입을 하게 됐는지를 좀 설명드리면, 그 전시된 도서 중에 그 백수린 작가님의 여름의 빌라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 커버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이번 서국도 때문에 리커버가 된 건 아니고 여름이라서 북커버가 바뀐 거더라고요. 근데 그 보라색의 꽃이 막 이렇게 수놓아져 있는 게 너무 예뻐서 이거 사야겠다 했는데 마침 우리 소설이 필요해 친구들이 다 이 책이 좋았다라고 얘기했고 그럼 사야겠다라고 하던 차에 이제 북클럽을 가입하면 시집과 내가 원하는 책을 골라서 5권을 준다고 하니 그러면 한 권에 10,000원이면 살만하네? 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북클럽에 가입을 했죠.
그럼 북클럽은 그 책 5권 주는 거 말고는 뭐 다른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게 있어요? 아, 연말에도 뭔가 책을 하나 보내주신다고 하고, 중간중간에 뭐 행사 같은 것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작가분들과 어떤 만나는 자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초대를 해주는 뭐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좀 있는 것 같았어요. 부스 얘기 저 한 곳 더 얘기하고 싶은데 출판사 말고도 서점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유어마인드 부스가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맞아. 유어마인드에서 이제 책갈피를 판매를 하고 그 책갈피를 사면은 그 책을 오히려 추천해주는 책갈피에 맞는 책과 그리고 그 책을 어느 부스에 가면은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게 너무 서점의 역할이잖아요. 이 사람과 책과 이 출판사를 연결해주는 거. 그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맞아, 재치 있는 부스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부스도 되게 작았는데 줄이 굉장히 길었고 보통 책을 사면은 책갈피를 주는데 책갈피를 샀더니 책을 추천해준 애가 신선한 발상이라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뭐 교보문고나 뭐 알라딘이나 이런 데들은 그냥 플랫폼으로 들어왔다면 유어마인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어법으로 잘 이야기를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면은 저희 각자 뭐를 샀는지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뭐 보람님 북클럽을 얘기하기도 했지만 여러 권 더 샀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직 북클럽에 가입한 책이 오지는 않았고, 제가 거기서 산 책은 2권인데요. 참 공교롭게도 그 2권이, 너무 어두워요. 너무 까매요. 하나는 이랑 작가님의 엄마와 딸들의 미친년의 역사. 약간 강조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나는 희정 작가님의 죽은 다음이라고 하는 르포르타주 책입니다. 그래서 2권을 사서 왔고요. 원래는 이 죽은 다음이라는 책은 사려고 마음을 먹고 갔었고, 이랑 작가님 책은 살 생각을 하고 가진 않았는데, 마침 이야기 장소 부스에 들어갔는데 구경을 하다가 이제 세영님이 이 책 샀다, 이 책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셔가지고, 마침 저도 이제 이랑 작가님의 행보가 좀 관심 있게 보던 차였었고, 책이 좀 예뻐요. 여기가 이렇게 은색으로 오. 되어 있는 게 조금 예뻐서 홀리듯이. 저도 표지가 아주 강력하죠? 세네요. 이렇게 저도 이 책을 샀고 제가 읽지 않은 책을 보람님께 추천을 했죠. 왜 세영님은 어떻게 알게 돼서 이 책을 샀는데요? 저도 원래 이랑 작가님을 좀 좋아하고 저는 근데 작가로서 좋아한다기보다는 작가님을 뮤지션으로 처음 알게 됐고 노래를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좋아했는데 이렇게 긴 책도 쓰시는구나 싶어가지고 한번 사봤고 그리고 엄마와 딸 얘기는 또 제가 좋아하는 소재이기도 해가지고 궁금해서 샀습니다. 근데 저도 아직 읽어보진 못했어요. 저도 지금 이제 막 읽기 시작했거든요. 이 2가지를 지금 병렬 독서 하고 있는데, 이랑 작가님의 언니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돌아가신 이야기들을 이제 그러니까 굿트위터에서 많이 접했는데, 장례식장에서 이제 뭔가 춤을 추거나 이 사람을 보내주는 어떤 이랑님의 마음이 조금 인상적으로 봤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다고 해서 아직 초반이지만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죽은 다음 이 책도 조금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해서 제가 한 번쯤은 이제 팟캐스트에서 한번 얘기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조금 일찍 온 것 같아요. 제가 이름이 보람이기도 하고 제가 갖고 있는 창업 아이템이 보람상조가 하나 있기도 한데 이미 있잖아요. 좀 다른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장례식은 결국 나에 대한 행사인데 내가 빠져있는 유일한 행사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사실 사람이 살면서 뭐 생일, 돌잔치, 결혼식 많은 이제 대소사를 겪지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장례식만큼은 뭔가 내가 좀 더 주체성 있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를 내가 끝난 뒤에 내가 없는 자리에서가 아니라 어차피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는 자리라면 내가 있을 때 하는 건 좋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늘 갖고 있었는데 이 죽은 다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과 굉장히 맞닿아 있진 않지만 이 죽음과 장례식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 책은 이번 서울국제도서전에서 한국에서 가장 지혜로운 책 10선에 올라간 책이어서 그럼 읽어봄직하겠다 했고요. 책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그 기록 노동자라고 스스로를 부르는 희정님이 쓰신 책이고 이분은 이제 노동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실제로 장례 노동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가 돼서 경험한 것들을 써요. 근데 저는 그 관점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던 게 이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죽음을 관음하는 마음으로 쓰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실제로 장례 노동자가 돼서 뭐 시신 보건사, 화장 기사, 수의 제작사, 묘지 관리사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것들을 실제적으로 좀 쓴 책이라서 좀 뭐랄까요, 경건하기도 하고 좀 어떤 흥미롭기도 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장례 노동을 하시는 분이 쓴 건 줄 알았는데 글을 쓰기 위해서 그 직업을 겪어보신 일화군요. 저도 읽어보고 싶어졌어요. 나답게 죽을 수 있을까? 그럼 혜진님 어떤 책 데려오셨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8권을 샀는데 4권을 오늘 가지고 왔어요. 먼저 일상 질문 사전이라는 책이고 유유 출판사에서 이번 도서전을 겨냥해서 질문에 관한 책이고요. 이 일상에서 만나는 흔한 물건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저자의 답들이 정의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문에서 제가 되게 인상적인 구절이 있어서 잠깐 좀 볼게요. 인터넷 검색이 사전을 삼키고 인공지능이 세상의 모든 정답을 대신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는 더욱 무감각하고 무의식적인 상태로 삶을 살게 되었다. 일상 질문 사전은 이 정답의 홍수 속에서 사소한 물건들을 통해 잃어버린 질문을 되찾아주고 싶다는 영감에서 출발했다. 정말 별의별 물건들이 다 있는데요. 제가 하나 그냥 읽어보자면 생수, 하늘이 내린 물은 어떻게 기업의 자산이 되었을까? 그래서 이제 생수가 어떻게 우리 생활에 자리 잡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요. 리모컨, 당신의 손가락은 명령하고 있습니까? 도망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리모컨의 시초라든지 처음에 이게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지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도 좀 나오고 해서 상식을 키우기에도 되게 좋은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이 재밌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서운국 작가님의 어려울 것 없는 행복이라는 책입니다. 서운국 작가님은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고 심리학자세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분이고 이 책도 행복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강연을 정리한 책입니다. 그래서 100페이지 미만의 얇은 책으로 되어 있고 요약을 해보자면 좋은 사람 만나서 경험해라. 행복은 어떤 조건이 아닌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막에서 물을 만났어요. 그럼 너무 시원하고 좋고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행복은 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경험을 해서 좋다는 기분을 많이 찾아라. 라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잊고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 짚어주시면서 얘기를 하고요. 제가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은 불행이 없음 상태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 소음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 그럼 소음을 제거해. 그럼 행복해지는가? 근데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좋은 경험을 하는 것과 문제를 해결하는 건 다른 건데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몰두하면서 오히려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있다. 이런 얘기도 여기 나옵니다. 행복한 경험을 많이 해라네요, 그러면. 즐거운 경험이 행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책은 창비에서 이번 도서전을 겨냥해서 기획한 소설집이고요. 엔솔로지라고 하죠. 편혜영, 최진영, 정하나, 정보라, 예소연 이렇게 5분이 참여하셨는데요. 최진영 작가님은 구해증명 쓰신 분이고 정보라 작가님은 저주토끼 쓰신 분이고 그 다음에 예소연 작가님은 사랑과 결함 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제가 되게 재밌게 읽었어서 골랐고 근데 왜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로 썼을까요? 여기에 이제 소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 문학을 이끌어 나가는 여성 소설가 5인이 그려낸 미친 여자들이 펼쳐 보이는 황홀한 광기의 세계. 미친 여자라는 게 어떤 거지? 제가 읽었던 첫 번째 편에는 안 미치고 배길 수가 있나? 라는 어떤 궁지에 몰린 여성이 생존의 한 방향으로 미친 게 나와요. 근데 미쳤다고 해야 될까? 그게 미친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편 여기 읽었는데 지금 재밌었어요. 최진영 작가 보람님 좋아하시는 작가고 저 정보라 작가님 저주토끼 올해 소설 중에 하나였어요. 편혜영 작가님 되게 선미님이 되게 좋아했던 것 같고 저희가 다 좋아하는 작가님들이 모였네요. 네네. 그리고
마지막 책은 일상이 고고학 시리즈고요. 이거 나 혼자 백제 여행이라는 책입니다. 백제에 관심이 있었던 이유는 백제를 세운 형제가 있어요. 온조와 비류인데 온조는 한성, 지금의 위례의 터를 잡았고요. 비류는 미추홀이라는 지금의 인천 지역의 터를 잡았는데 제가 미추홀 구 출신입니다. 내가 자란 동네가 옛날에 그 고대 시절에 사람이 있었대 이런 것이 되게 어린 시절에 되게 신기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송파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 그 동네가 위례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미추홀에서 나고 자라서 위례에서 먹고 사는구나. 그래서 난 뭔가 백제의 딸로 나를 브랜딩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농담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백제를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들고 공주를 갈 예정입니다. 세영님도 책 8권 사셨다고 들었는데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제가 산 책 소개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도서전에 가서 산 책은 2개 얘기하고 싶은데요. 반야심경과 그리고 무주산골 영화제에서 나오는 책을 샀습니다. 도서전이 아니면은 다시 안 찾을 것 같은 책을 현장에서 샀어요. 이거 반야심경은 좀 충동 구매를 했는데요. 도서출판 도반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책이고 굉장히 예스럽고 멋진 책이에요. 반야심경이 불교의 수많은 경전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딱 260자로 압축해 놓은 책이고 불교계에서는 베스트셀러 거의 성경 같은 라고 바이블. 하더라고요. 제가 슬쩍 봤는데 마음에 평온을 좀 주는 문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한 번씩 봐야겠다. 그리고 집에 두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굿즈같이 샀습니다. 그래, 도서전에 굿즈라면 이런 것이 굿즈여야지. 그치, 도서관의 굿즈는 책이어야지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들기는 해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의 현상인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에서 벗어난 특정한 경지도 없느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그 마하바냐 이렇게 시작하는 거 네. 있잖아요. 마하바냐의 뜻이 있네요. 방대하고 원만하며 걸림없는 반야지의 염송으로. 너무 어렵다. 또 한 책은 독립 출판물을 모아놓은 섹션에서 발견한 책을 샀는데 무주산골 영화제는 몇 번 들어봤어요. 약간 무슨 유명한 영화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출간하는 무주 셀렉트라는 책을 샀고 소개를 좀 보면은 전 세계 동시대 영화 감독 중에 현대 영화의 미학을 최전선에서 가장 인상 깊은 영화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영화 감독을 매년 한 명씩 선정해서 그 감독의 이제 작품 세계를 직접 조명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감독님 한 명씩 이렇게 꼽아가지고 저는 션 베이커 감독이랑 요아킴 트리에 감독을 2권을 사봤고 일단 션 베이커 감독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아노라로 엄청 상을 많이 받은 감독이고 저도 아노라를 재밌게 보면서도 그런 성매매를 하는 여성을 다룬 영화여가지고 내가 이거를 재밌게 봐도 되는 건지 뭔가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간에선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이분이 그 프로젝트 맞아요. 플로리다 프로젝트. 플로리다 프로젝트. 그거 영화 저는 플로리다라는 어떤 어감과 포스터가 되게 색감이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봤다가 너무 깜짝 놀란 영화였거든요. 그것도 좀 마찬가지로 그런 미국 사회에서 완전 비주류로 밀려난 이민자 그리고 그런 성매매로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제 여성들을 다룬 영화여서 굉장히 이 시대적인 화두를 엄청 던지고 완전 비주류의 사람들을 인생을 이렇게 조명하는 이런 감독으로 되게 극찬을 많이 받고 있는 감독이고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똑같은 여자인 제가 놓고 봤을 때 그렇게 그런 여자들을 조명하는 것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그냥 눈요깃거리를 또 대상화하는 것은 아닌지. 아닌지 그래서 이거를 뭐 진짜 즐겨도 되는 거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궁금했다. 그러면은 이 감독의 뭐 전기 같은 건가요?
감독에 대해서 소개도 쓰고 이 필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필진들이 생각하는 이 감독에 대한 에세이를 쓰기도 하고 인물 비평 같은 건가 보다. 감독론이라고 되어 있네요. 작품 리뷰하기도 하고. 재밌겠다. 필진도 되게 짱짱한 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빌려드리겠습니다. 아노라는 넷플릭스에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궁금하시면 한번 봐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되나요? 그냥 쾌락적으로 재밌어요. 도파민이 좀. 도파민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놓고 보면 되게 재밌고 깊게 들어가면 좀 어려워. 그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 막 이렇게 가면 좀 어려운. 저 책을 발견한 게 되게 신기했어요. 세영님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딱 봤는데 뭔가 저 두 개를 딱 골라오셨을 때 재밌었습니다. 제가 또 나머지 산 책은 이렇게 4권을 샀고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추천하는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칭하면 BBK고 그 안에서 뭐 한국에서 가장 재밌는 책 해서 BBPK 뭐 이런 식으로 나온 리스트를 보고 거기서 좀 눈에 띄는 것들을 샀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강하고 아름다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 제목이 아주 후킹하네요. 맞아요. 사실 저도 이 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제목이 내 추구미와 똑같다 해서 그냥 샀습니다. 제목에 끌려서 산 책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진짜 최종이라는 들깨 이빨님이 쓴 마음산책에서 출간한 책을 샀습니다. 이것은 만화가가 매번 마감을 치면서 하는 그런 속마음을 그대로 담았더라고요. 이제 무언가 늘 해야 하는 일에 쫓겨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직장인, 창작자뿐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써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샀고, 그리고 제가 파일명을 늘 진짜 최종으로 가는 길, 진짜 최종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람 사는 거다 똑같다 싶어가지고 이 책도 궁금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죄송합니다, 편집자님. 그게 이번 주는 말이죠. 누군가를 질투하느라 한 글자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 하면 저보다 한 1년쯤 늦게 산문집을 계약한 동료 만화가인데요. 벌써 책이 나와서 북토크를 준비한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나는 아직 반도 못 썼는데. 이런 식의 글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는 되게 솔직한 고백문? 재밌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산다. 그런 솔직하면서 주는 매력이 있잖아요. 읽는 맛이 있고. 그런 느낌을 주는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창비에서 나온 알로와 나의 엄마들이라는 책이고, 창비 좋네. 창비에 좋은 책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 책은 타이틀이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일단 이 작가님이 이금희 작가님인데 너도 하늘 말라리아를 쓰신 작가님이에요. 그 당시 청소년 소설로 거의 모두가 약간 읽어야 되는 그런 책을 쓰신 작가님이 쓰신 소설이고 안데르센 상의 후보에 선정된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이틀이 멋들어진 책이어서 약간 좋겠고, 이 소설은 하와이로 이민 가게 된 그 1세대의 세 여자들의 이야기를 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뭔가 하와이와 이민이라고 하는 게 되게 이질적이면서도 재밌을 것 같네요. 100년도 더 전에 사진 한 장 보고 결혼을 하러 하와이로 떠난 사람들이라는 것부터 좀 너무 극적이에요. 마지막 책은 미음사에서 세계문학 점집 500권째 책으로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된 압록강은 흐른다라는 책이고, 이 책도 이민자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기는 이제 독일로 이주하게 된 그 사람이 쓰게 된 소설로 알고 있고, 세계문학 전집인데 이제 한국인이 쓴 책이라는 점에서 좀 되게 궁금해가지고 읽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저도 도서전에 가면 어떤 책을 사야 되지? 라고 보면서 알게 된 책인데 500번째 책이라는 어떤 그 숫자가 주는 흥미로움도 있고, 근데 한국 소설이네? 라고 생각했는데 이민자로서 독일에서 쓴 독일어 소설인 거예요. 그 당시에 문단에선 되게 극찬을 받은 작품인데 이제야 발굴이 된 거죠. 이래서 인기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책입니다. 도서전에서 줄이 어마어마하게 길었는데 저도 이 책은 나중에 꼭 사서 보려고요. 네,
대단한 기획인 것 같아요. 딱 500번째.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음사가 이런 세계문학점집으로 이런 어떤 집중을 받고 있는데 재밌을 것 같아. 저는 이렇게 사왔습니다. 다들 너무 흥미로워서 이래서 도서관 가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책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책을 사고 또 읽어보고 싶게 만드는 힘이 있네요, 도서전이. 맞아요. 저는 이런 책들 도서관 아니었으면은 몰라서 안 샀을 것 같아요. 내년에 좀 이런 점만은 좀 개선되면 좋겠다.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건의사항 같이. 근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사실 부스 바이 부스로 붐비는 부스는 너무 붐벼서 가지를 못하고 아닌 부스는 좀 사실 기획이 너무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거든요. 확실히 비닉빈 부익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 생각도 들었는데, 이게, 출판사들이 굉장히 브랜딩이 잘 되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뭐, 미음사 하면 세문전, 뭐 문학동네 하면은 이 시인선, 그런 거 되게 뚜렷뚜렷하게 있는데, 그렇지 않은 출판사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창비 같은 출판사. 근데 창비하면 저는 사실 뭐가 떠오르지는 않는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좋은 책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출판사를 통해서 책을 알게 되는 경우는 되게 드문 것 같아. 아까 말한 미음사나 문학동네 말고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책이 궁금할 땐 서점에서 소설 섹션, 뭐 수필 섹션, 아니면 뭐 과학 섹션, 약간 이런 식으로 보면서 발견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막 출판사 맞아. 브랜딩 이러니까 안 유명한 출판사에서 나오는 보물 같은 책은 잘 못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갑자기 들었어요. 저 완전 공감해요. 사실 이 책도 한겨레 출판이었는데 제가 한겨레 출판 가자고 했을 때 다들 응? 한겨레? 근데 한겨레 출판사는 되게 메이저예요, 그쵸. 사실. 유명한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탁 하고 떠오르는 책이 없다 보니까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나눌 때 그게 선택권이 좀 후로 간다는 거죠. 그 출판사의 책이 퀄리티 떨어지냐라고 하면 사실 아닌데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그 사람 많은데 질려버려서 그만 돌아다니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저는 안 섰으니 망정인데 미음사에 줄 섰더니 1시간 반이 갔어. 그랬는데 딱 도착했는데 품절입니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게 좀 시스템적으로 보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그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대주제에 관련돼서 그 출판사들이 뭐 기존에 나왔던 책이더라도 좀 같은 맥락상 추천할 만한 도서들을 좀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그런 신작들, 뭐 사실 이것 때문에 신작을 내기 좀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출판사들의 어떤 서평 같은 게 이 호모두두리와 관련돼서 뭔가 글을 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출판사들이 갖고 있는 좀 컨셉들이 다르잖아요. 더 컨텐츠적으로 볼거리가 좀 있지 않을까? 사실 막 AI 관련돼서 뭔가 문학 업계에서의 이런 선언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시대적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건 출판사 같은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도서전에 가서 사람 너무 많고 좋은 책 많이 만났어 이렇게 얘기는 한데 이 도서전이라는 것이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를 내가 그 안에서 체험했는가 하면은 그런 것이 없었고 우리는 약간 직업병적으로 이 메시지 잘 전달됐어? 약간 이런 생각을 하니까 또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웠어요. 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건드리면. 공동 부스 하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그거 이제 하실 거면 내년에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기획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한번 기획해 보겠습니다. 마케터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고 도서전 관련해서 혹시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아까 한 얘기긴 한데 도서전 말고 도서에도 좀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축제처럼 가자. 텍스트 축제로 한번 키워봐 주시면 저희는 또 잘 즐기러 가겠습니다. 모쪼록 이 도서전의 열기와 텍스트 힙, 호엡 코어 이런 것들이 좀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하면서 내년에도 도서전 가실지 뭐 이런 얘기도 해보고 싶어요. 내년에 도서전 간다? 간다. 나도 간다. 저도 가는데 누가 가자고 하면 간다. 왜 혼자는 안 가요?
갔다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거기에 있는 것보다 더 즐거울 수 있다는 생각이 2차 컨텐츠. 들었어요. 네. 저도 가긴 갈 건데 근데 연차는 안 낼 것 같아요. 이번 그래요? 연차 주말에? 네. 와, 주말에 주말에 못 다 갈 못 것 갈 것 같은데. 같은데. 같이 못 가겠네. 저는 근데 연차 내고 간 그 기분도 좋았어요. 음. 모르겠어. 그냥 되게 그냥 도서전 연차 되게- 내서 좋은 거 아니에요? 연차 내서도 좋고 내가 그냥 술 먹고 힘들어서 연차 쓴 게 아니라 도서전에 가느라 연차 쓴 게 좋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 아, 그러면 다음에는 연차를 그냥 풀로 쓰고 갔다 와서 바로 녹음하는 거 어때요? 너무 좋다. 그건 좋다. 그러니까 따끈따끈하게 그냥 싹 올리는 거야, 그냥. 아, 좋다, 좋다. 음. 그 다음에 가면 저희 그것도 들어봐요. 강연도. 맞아, 맞아. 좋을 것 같아요, 음. 그것도. 네, 그럼 오늘 후끈후끈하게 서울국제도서전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지금 장안의 화제, 서울국제도서전에서도 이야기가 필요하신가요? 2주 뒤에 만나요. 안녕. 얘기, 우리들의 얘기 하고 싶은 얘기 물어보고 싶은